엄마들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는 맘스팁 시간입니다. 임수연님, 유송진님, 장복선님, 임수연님, 유송진님, 안현진님 다시 들어오셨군요. 빨리빨리 들어와 주시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엄마들이 꼭 알아야 할 어린이 전기 안전입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바로 이분입니다. 네, 박철승 과장님은요. 전남대학교 전기공학을 전공하셨고 지난 2004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입사해서 공사 내 여러 직책을 두루 역임하셨고 지난 2012년부터 공사 홍보실에서 일을 하시면서 어린이 전기안전 교육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직접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맘스 클래스에서도요,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전기안전 교육을 많이 실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네. 먼저 감사 말씀 드리면서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8살, 5살 아이를 키우고 있고 네.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박철승이라고 합니다. 네. 끝이에요? 보통은 이제 한전은 많이 아시는데 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잘 모르세요. 근데 네. 한전 같은 경우는 전기를 만들어서 파는 주식회사라고 하면 네. 전기안전공사 같은 경우는 네. 발전소에서 가정집까지 전기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네. 검사와 점검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허. 일종의 말해서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어허. 정기적으로 검진도 하고 네. 이상이 있으면 고쳐드리게 되는 그런 형태를 아하. 하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기업인 거잖아요, 여기는. 네, 네,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맘스 클래스에서 곽은주님 들었었다고, 예, 오늘도 한번 더 들어봐 주시고, 우하미님께서, 어머, 훈남이세요? 라고 해 주셨습니다. 박혜진님, 미용실 다녀오셨나봐요? 라고도 해 주셨는데요. 마이크가 소리가 잘 안 들리나봐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드릴게요. 두 칸 잘 들어오는데요. 마이크 2칸. 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크게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가면서 목소리 한번 잘 들리나 한번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전기 안전 사고가 얼마나 심각한지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기 안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연령대 여러분들은 몇 살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연령대가 있다고 하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떤 연령대인가요? 네. 15세 이하 감전 사고가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네, 네. 최근 5년간 2,800명 기준에서 15세 이하가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이제 전기를 직접 다루는 기술자 다음으로 좀 높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안전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음. 그 중에서도 이제 아래 칸은 잘 안 보이는데 보면 네. 5세 이하가 네. 감전 사고 어린이 감전 사고의 80%를 차지. 이하가 네. 가정의 콘센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보면 박혜연님, 뭐 곽은주님, 뭐 윤선옥님 3살, 5살, 5살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맞습니다. 5세 이하가 가장 많은 부분을 네. 차지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깜짝 놀란 게 아까 10대도 있었어요. 네. 20% 정도가 15세? 네. 네. 뭐 이렇게 아니 15세에도 그렇게 전기 안전사고 많이 일어나나요? 네. 대부분 이제 5세 이상 애들은 네. 안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네. 장난치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아. 오늘도 아까 신문에 보니까 그 전동차에서 장난쳤다 그러던데 네. 전동차 위에 올라가서 감전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하, 그렇군요. 장난이 좀 위험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5세 이하는 아무래도 가정 내에서 마이크 좀 살짝 교체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는 5세 이하가 많이 발생을 한다면 아무래도 제 걸로 제가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5세 이하에서는 가정 내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15세 이상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가정 외에서 네.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자주 발생하는 어린이들은 보면 전기안전사고의 유형이 콘센트에 이렇게 젓가락을 막 많이 이렇게 집어넣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럼 가정 내에서 어떤 이유로 많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지.
어린이 네. 감전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네. 쇠젓가락이나 이물질을 넣어서 이제 감전 사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고요. 네. 가장 많고요. 네. 그리고 제가 갖고 나왔는데 네. 이 아까 그 카페에도 이제 질문이 올라와 있던데 이 네. 잭을 빨아서 감전 사고 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핸드폰 잭이에요. 잭을 코드를 여기가 꼽아놓은 꽂아놓은 상태에서 요걸 입으로 빠는 경우도 있는 애들은 거예요. 빠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핸드폰 고장의 원인도 될 수 있습니다. 침이 네. 들어가서 예. 전원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장의 원인도 있으니까 치워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컸을 때는 네. 이제 5세 이상 좀 컸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 호기심은 어른들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 욕실 같은데 물을 뿌린다든지 콘센트에 그다음에 전기줄 같은 거를 장난을 친다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감전 사고나 위험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 보니까 이렇게 가전제품들이 이렇게 있으면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거기에 막 뭔가를 자꾸 집어넣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만약에 감전이 됐다. 그럼 얼마나 치명적인 그 후유증이 올 수가 있는지가 궁금해요. 네. 예. 이 영유아 같은 경우는 네. 뭐 위험을 아예 모르잖아요. 그래서 음. 뭐 감전 사고로 정신을 잃거나 네. 심한 경우는 이제 사망에 이르기도 하거든요. 네. 이 심장으로 이 전기가 통하면 네. 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조심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으로 통하면 직사할 수도 있고 네. 저는 방송에서 이런 경우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 오는 날 전신줄이 끊어진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그 성인이었는데 발에 이 네. 전 감전 사고가 나서 발에 완전 피부가 다 벗겨지고 네. 막 이렇게 좀 약간 그런 2000년대 초반에 네. 저희 가로등, 신호등 쪽에 보면 이제 감전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났거든요. 그때 네. 비가 많이 와서 예. 그때 이제 보통 보면 어린이들을 음. 다 주의하는데 그만 가정에서만 저희가 다 준비하고 왔는데 네. 말씀드리면 그 지나가다가 네. 보면 이 깜판들 많잖아요 요즘에. 네. 그걸 만져서 감전 사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애들은 네. 이제 무심코 만지잖아요. 그죠, 간판들. 네, 간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밖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거 있죠. 비를 맞잖아요. 네. 그러면 누전 차단기가 떨어지니까 그 이제 가게 주인 같은 분들이 누전 차단기를 연결을 안 하고 왜 떨어지니까 이제 전기를 네. 못 쓰잖아요. 차단기가 네. 떨어지면 그래서 직접 연결을 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애들은 같이 다닐 때 가로등이나 입간판 주위에 안 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집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서 엄마들 이거 조심해라 이거 해라 뭐 했지만 밖에서도 조심시켜야 될 게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네요. 네,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와, 오늘 좀 더 자세히 그러면 이제 또 알아보겠습니다. 정미정님께서 카페에 올려주신 글인데요.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이 전기안전 교육을 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정미정님께서 아들이 3살인데도 집에서 아무리 설명해도 아직 말귀를 알아들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잘 말을 안 듣는다고. 이럴 때는 집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뭐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8살 애를 키워보면서 네. 느낀 거고 이제 저도 교육학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네. 보면 애들은 이제 3세 이하 같은 경우는 안전교육이 쉽지가 않아요. 모르니까. 네. 가르쳐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코를 후빈다든지 그럴 때 이제 떼찌를 시켜서 이렇게 자극을 주는데 네. 그런 자극이 아까도 그 고치맘인가요? 네, 도치맘들은 도치맘들이. 네, 때리기 싫죠. 네, 네. 싫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 콘센트 안전 커버를 네. 잘 쓰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많이 시킨다면 안전 교육을 시킨다면 그림이나 동영상을 보여주지 마시고요. 그때 당시에는 네. 어릴 때는 3세 이하는 왜냐하면 그걸 보고 이제 호기심이 생기니까 보여주지 마시고 그때는 이제 말로만 설명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오히려 어릴 때는 네. 동영상이 자극을 시킬 수 있으니까 네, 네. 말고 그냥 말로써 네. 설명해 주는 게 더 좋군요. 3세 이상 정도는 이제 영상 같은 게 이제 저희 네네. 홈페이지나 뭐 네이버나 그런 데 많이 있잖아요. 그런 네네. 걸로 이제 자극을 좀 시켜주면 되는데 네. 이제 하지 말아라 시키면 되고 이 콘센트 안전 커버도 네. 그 카페에 보니까 이 플라스틱 제품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가까이서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예전에는 이런 플라스틱 제품을 많이 썼거든요. 네네. 저희도 이제 이게 많이 보급도 했을 거예요. 이거는 애들이 쉽게 이렇게 빨리 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네. 그 카페에 올라와 있는 것도 그럼요.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틈이 있으니까 이렇게 손톱만 넣어도 네. 이거 벌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손톱만 제가 넣어도 이렇게 벌려져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쉽게 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저희가 네. 이제 맘스 클래스에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는데 이 실리콘 제품이 있거든요. 네. 이런 제품은 방수도 되고 예. 어른들이 빼기도 쉽지 않거든요. 아, 방수도 된다는 네. 점 제가 한번 빼볼게요. 아, 좀 미끄러지네요, 손가락이. 물론 막 이렇게 해서 하면은 네. 어휴, 빼지긴 빼져요. 네. 그러나 미끄러지니까 쉽게 빼지지가 않고 꽉 들어가네요. 네. 오. 그래서 네. 이런 제품을 쓰시든지 네. 아니면 어른들도 빼기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이 꽉 깊숙이 들어가는 네. 그런 것 제품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좀 말씀드릴 게 있다가 추첨을 해서 또 이걸 가져와 주셨어요. 이 실리콘 재질의 그 전기 안전 콘센트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게 2개씩 들어 있어요. 이거를 5세트. 그러니까 총 10개죠. 네. 5세트를 한 집에 3분께, 그러니까 3분께 총 15세트가 네. 되는 거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추첨을 해서 드리고요. 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집에서 조심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모의 습관이 아이들에게 이제 물려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교육을 시키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짚어 주신다면요. 네. 요즘에 예방법입니다. 네. 혹시 보시면 이제 또봇이나 카봇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또봇이요? 네. 이 또봇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네. 그 로봇 장난감. 어떻게 보면 기아나 현대차 그 제품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잖아요. 네, 네, 네. 거기는 약간은 무서운 마케팅이 숨어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그 10년, 20년 뒤에 미래의 고객이잖아요, 애들이. 아, 네. 걔네들한테 현대차의 편리함과 그 좋은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왕고 회사하고 같이 만든 제품이거든요. 아, 또봇의 그 로봇이 차로 변했을 때는 그쪽 차예요? 네, 나 현대 몰랐어요. 기아차, 현대나 기아차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아, 네네. 걔네들의 이렇게 세뇌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거기에 착안해서 안전 교육을 세뇌화를 한번 시켜보자는 네. 차원에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생애 주기별 전기 안전 교육이라고 그래서요. 네. 영유아 시기부터 이게 뭐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안전 교육을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네. 어떤 이제 게? 그 실예를 보면 이제 어머님들 많이 계시니까 저도 애들 키우면서 보니까 산부인과에서 이제 분유를 샘플로 처음에 주는 샘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샘플이 계속 그것만 먹게 되더라고요, 애들이. 네네. 그런 것처럼 안전교육도 아, 초기에 네네. 딱 조기 잡아놓으면. 교육, 처음부터 잡아놓으면 그게 습관이 되고 음. 조금만 자극을 딱 주면 네. 이제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습관을 줄 수 있는 거 어떤 예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네. 잘 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3세 이하 애들은 부모님을 따라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3살 고를 여든가는 것처럼 그래서 네. 드라이기를 화장실에서 안 쓴다든지. 어머나, 화장실에서 쓰는데. 드라이기 화장실 안 네. 쓰기? 그다음에 이제 물 묻은 손 같은 거는 많이 아시니까 빼고요. 이제 가장 화재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먼지거든요. 네. 그래서 콘센트 주위에 먼지를 털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텔레비전 그 뒤쪽 선반 뒤쪽으로 네. 이렇게 보면 먼지 네. 엄청 쌓여 있잖아요. 네, 보시면 이게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으면 이 플러그를 네. 꽂았다 뺐다 하면서 이게 먼지가 이 사이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 불이 날 위험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게 합선이 되거든요, 안에서. 와, 텔레비전 뒤쪽으로도 네. 선전을 하긴 저 냉장고가 고장이 나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전화를 했더니 AS 전화했더니 저보고 콘센트 먼지 치워보시고 전화하세요. 그래서 제가 청소기로 딱 하려고 냉장고를 딱 했는데 거기에 먼지가 쥐 했더니 냉장고가 돌아가는 거예요. 불 날 수도 있는 거네요. 최근에 보면 그 김치 냉장고 뒤에 네. 거기가 뭐 원인으로 불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거기는 뒤에 이제 이게 빼보면 네. 그 안에가 이렇게 텅 비어 있거든요, 중간에가. 네, 그거 네. 거기 안에가 먼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한 1년에 한 번씩은 아니더라도 한 3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꼭 청소기로 콘센트가 한번 있는데. 빼서 청소기를 한번 빨아주시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보여주신다면요.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이제 전기 장판을 상당히 많이 쓰시잖아요. 싸니까. 네, 이제 그 기름 보일러보다 좀 싸니까요. 그래서 전기 장판 같은 경우도 이제 카페 보니까 뭐 전자파 이야기도 하시던데 네, 네. 전자파 같은 경우는 그 일상생활에 크게 문제가 없게끔 이렇게 개발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건 별로 없으시고요. 네, 전기장판 같은 경우는 장시간 오래 켜놓을 경우에 불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다음에 라텍스 제품을 상당히 많이 쓰시잖아요. 네.
전기 제품 아니 그 전기 라텍스 위에? 네. 아니 라텍스를 깔면 네, 네. 위에다 덮으면 네. 화재 위험이 열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아. 화재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니까 그것도 주의해 주시는 아니 거죠. 라텍스뿐만 아니라 솔직히 전기장판 깔고 담요도 덮어놓고요. 네. 다른 것도 많이 덮어놓잖아요. 네. 물론 라텍스는 더 위험하겠지만 네. 다른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시댁이 주택이라 심지어는 거기서 잤어요. 네. 깔아놓고 안 되겠네요. 요즘에는 자동으로 이제 꺼지는 이제 장기장판이 있지만 옛날 네. 제품 같은 경우는 한 8시간마다 한 번씩은 꺼 두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고하겠습니다. 자, 삼콩만님의 질문인데요. 그 집에서 만약에 감전사고를 딱 당했다. 그러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아까 박혜연님께서도 초동 대체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여쭤보셨거든요. 근데 감전사고가 안 나야 되겠지만 만약에 네. 나면 그 누전 차단기가 보통은 자동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뻥 하고 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 집에 이제 분전함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아니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걸 이제 인지를 하고 가서 차단기를 내리는 게 가장 먼저 네. 차단기를 내려요. 네, 전원을 내려줘야 되니까 어머니가 이 같이 뗀다고 하면 같이 감전 되시니까 그거는 좀 안 해주시고 빨리 차단기를 내려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119에 신고해서 종합병원 검진을 받으시고요. 이제 초동 조치를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요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기 안전 점검의 날이 그러니까 며칠 매월 있는데요. 정기 안전 점검의 날이 며칠인지 아시는 분 올려주세요. 네, 그동안 저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기 올라오는 순대로 저희 그냥 저희 태블릿 PC에서 로 정하겠습니다. 정기 안전 점검의 날도 있잖아요. 네. 스스로 정기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체크 리스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좀 알려주실래요? 뭐 콘센트 주위에 뭐 네. 물 같은 제품이나 그런 걸 안 놔두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또 부모님들이 이제 습관을 계속 따라하니까 애들은 네, 따라 할 수 있도록 이게 뭐 안전 습관을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충전기거든요. 충전기 상당히 많이 쓰시잖아요. 네, 이렇게 파손된 충전기는 네. 마트 가서 바꿔야지 생각만 하시는데 이거는 교체해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네, 이제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사무소에 전기 기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출동을 안 하지만 전기 이상이 생기면 이제 모든 집이 정전이면 한전에 신고해서 이제 정전을 복구해야 되겠지만 네. 본인 집만 이제 자기 집만 이제 전기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네. 차단기 올리기 무서우시잖아요, 어머님들. 네. 그러면 저희 공사 1588-75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네. 저희가 24시간 출동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무료로 상담도 해드리고 출동해서 서비스를 무료로 해드리니까 네. 1588-75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이지 않게 정말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생활 속에서 너무 그 먼지 하나도 뭐 별거 아니겠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생활 습관이 내가 전기와 물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또 먼지와 가까이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밖에서도 좀 체크할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다 다루긴 시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고요. 맘스 클래스에서 좀 자주 또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오늘 네. 좀 생각보다 놀랐어요. 내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도 이렇게 안전사고 발생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 때문에요. 네. 네, 제가 빠르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거 실리콘 재질의 요거 5개씩 총 그러니까 10개가 들어있는 5세트인데요. 제가 보고 있는 태블릿 PC에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박혜진님, 자, 이금재 국장님 빼겠습니다. 박혜진님, 임수연님, 유송진님, 유진아님, 그리고 한 분, 박혜진님, 임수연님, 유송진님, 유진아님, 유선옥님께 저희가 실리콘 재질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현주님 맞습니다. 1588-7500으로 연락을 주시면 급하실 때 여러 가지 정보들 또 출동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 해주시고, 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네, 부모의 안전 습관이 네. 자녀의 전기 안전을 평생 책임지는 것 같아요. 실천을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네, 노력해 주시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익숙함이
부주의를 낳거든요. 아. 익숙하게 사용하시더라도 네. 안전도 뭐 자주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네. 가끔은 안전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주제는요. 서울시 동부 여성발전센터 김나경 팀장님과 함께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재취업과 창업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프레스룸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잠시만요.